입춘이 지났지만 한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4일 오전 횡성은 영하 20.9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번 추위는 주말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전문의들이 병원을 떠나면서 속초의료원이 이번 달 응급실을 13일 동안 운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방 공공병원 대부분이 의사 구인난으로 진료에 차질을 빚고 있는 건데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2023년 스마트 경로당을 도입한 원주시가 보급 사업에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스마트 경로당 보급률이 춘천과 홍천보다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자치도 장애인 체육회가 노르딕 스키팀과 농아인 컬링팀을 공식 창단했습니다. 강원 장애인 스포츠단은 3개 팀 12명의 선수들이 활동하게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절기상 입춘이 지났지만 봄과는 거리가 먼 한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추위는 이번 주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옷차림에 단단히 신경 쓰셔야겠는데요. 보도에 전소연 기자입니다. 춘천의 관광명소 구곡폭포. 50m 높이에서 떨어지는 폭포수가 꽁꽁 얼었습니다. 4일 오전 춘천 남산면의 수은주는 영하 12.9도까지 내려갔습니다. 폭포 앞에는 칼바람이 불지만 빙벽 등반객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추운 날 해야 얼음도 단단히 얼고 좀 안전하죠. 오히려 날이 따뜻하면 얼음이 녹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4일 강원 지역 전역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한파경보가, 강원 동해안에는 한파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횡성은 영하 20.9도까지 떨어졌고 홍천 영하 18.9도, 평창 영하 18.5도, 화천 영하 17.9도를 기록했습니다. 설악산 향로봉 최저기온은 영하 22.1도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한파가 기승을 부리는 것은 기압계의 영향으로 북극의 찬 공기가 한반도로 불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파는 이번 주말까지 이어집니다. 중국 북부 지방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강원도 전역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아침 기온이 강원 내륙과 산지는 영하 15도 내외, 강원 동해안은 영하 10도 내외로 강추위가 당분간 이어지겠습니다. 강원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한파 피해 예방에 나서고 있습니다. 4일 강원 지역에서는 계량기 동파 사고가 한 건 발생했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기상청은 외출 시에는 모자와 장갑 등 방한용품을 단단히 갖춰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의사 부족 문제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속초의료원이 전문의 이탈로 응급실 단축 운영에 들어간 건데요. 지방 의료원들의 의사 구인난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성식 기자입니다. 속초의료원이 이번 달 13일간 응급실을 운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응급실 전문의 5명 중 2명이 최근 수도권 병원으로 이직하면서 잇따라 병원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속초의료원 응급실이 파행 운영된 건 지난 2023년 2월과 지난해 7월에 이어 최근 2년 새 벌써 3번째입니다. 이로 인해 응급실을 운영하지 않는 날에 영동 북부권에서 중증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강릉이나 춘천, 원주까지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거리가 멀다 보니까 이제 그게 평상시 예전에도 장거리로 가게 되면 대피 시간은 그게 소요가 그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송병원이나 이런 거는 최소한 좀 가능한 거는 알아보고 최대한 빨리 갈 수 있는. 병원 측은 지난해 12월부터 응급의학과 전문의 채용 공고를 5차례나 올렸지만 지원자는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가뜩이나 전국적으로 응급실 전문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지방 공공병원 의사들의 수도권 행위 가속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입장에서 보면은 서울로 가는 것이 여러 가지로 베네핏이 많다 보니까 사실 전체적인 의료인들이 동요를 좀 솔직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체적으로 지금 로컬에 있는 의료기관들이
일단 쉽게 의료진을 확보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고, 의료진이 확보하지 못하니까 전체적으로 뭐 수입도 이제 떨어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재정도 어려워지는 거고 이렇게. 응급실 전담의뿐 아니라 마취과나 정형외과도 의사 부족 사태를 겪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의료원들은 코로나19 시기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운영된 이후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승진 의원이 강원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9월 기준으로 강원도 산하 5개 지방의료원의 적자 규모는 45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곳 속초의료원뿐 아니라 지방 공공병원 대부분이 의사구인난으로 진료의 차질을 빚으며 병원 수익이 감소하는 악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 35개 지방의료원 가운데 단 2곳을 뺀 33곳이 적자를 기록할 정도입니다. 정부와 강원도를 비롯한 지자체가 지방의료원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입니다. 이번 문제를 단기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아닌 중장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을 논의를 해서 좀 이 지역 응급 의료 체계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서 노력을 하고 강원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야 된다라는. 경실련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이 지난해 전국 공공의료기관 의사 부족 실태를 조사한 결과 강원권은 최소 배치 기준 인원보다 41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전국 장애인 동계 체육대회 개막을 앞두고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회가 스포츠단을 공식 창단했습니다. 스포츠단은 기존에 운영 중이던 육상팀과 신규 창단팀인 노르딕 스키팀과 농아인 컬링팀을 더해 3개 종목 12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스포츠단에는 연간 3억 원씩 4년간 12억 원의 국비가 지원됩니다. 경로당 간의 정보통신 기술을 통한 의사소통 인프라 구축과 어르신들의 여가 활동을 위해 조성된 스마트 경로당이 어르신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주시의 경우 보급 사업이 더디기만 하다는 지적입니다.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 모델로 자리 잡기 위해서라도 보급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르신들의 노래교실 현장. 그런데 특이한 점은 강사가 현장에 없습니다. 대형 모니터를 통해 강사의 지도가 이루어지고 어르신들은 모니터를 보고 신나게 노래를 따라 부릅니다. 원주시 학성동에 조성된 스마트 경로당입니다. 스마트 경로당은 단순히 첨단 장비를 설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건강 모니터링과 디지털 학습, 응급 대처 안전 시스템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호응은 물론 정부에서도 스마트 경로당 보급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스마트 경로당이 우리 과학기술 디지털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이게 쓰일 수 있는지 또 그런 것을 한번 가서 직접 뵀으면 좋겠다. 하지만 원주시의 스마트 경로당 보급은 더디기만 하다는 지적입니다. 원주 지역 경로당 중 38곳, 종합사회복지관 2곳을 포함해 40곳의 스마트 경로당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전체 경로당 473곳 중 16%에 불과한 수치입니다. 원주시는 올해부터 2029년까지 36곳의 스마트 경로당을 추가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같은 기간 춘천시는 142곳, 홍천구는 108곳을 설치할 계획으로 원주시보다 빠른 보급에 나서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를 봐도 춘천은 올해 9억 6천만 원을, 원주시는 2억 6천만 원가량을 투입합니다. 현재 연간 7, 8개소를 구축하는 계획으로는 디지털 격차 해소가 더디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특히 디지털 소외가 심각한 농촌이나 고령 인구 밀접 지역에 대한 조속한 도입이 필요해 보입니다. 원주시는 지난 2023년 강원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스마트 경로당을 설치해 선도적인 역할을 시작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한 2024 스마트 빌리지 페스타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돼 장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스마트 경로당 도입에서는 빨랐지만 정작 보급에서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평창군은 4일 국토교통부가 수립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종합계획의 일괄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2개 노선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국도 42호선 평창 중리 노론리 간 4차선 확장 사업과 국지도 82호선 영월 판운리 평창 마지리 간 2차로 개량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올 상반기 일괄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국토교통부에서는 조사 결과를 반영한 투자 우선순위 및 단계별 사업 계획을 수립해 내년에 확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인제군 국토 31호선 일부 구간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예타 대상 사업에 선정된 도로는 기린면 북리와 인제읍 덕산리를 잇는 13.9km 길이의 구간입니다. 기획재정부의 예타 조사를 거쳐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되면 해당 구간에는 교량과 터널 등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원주시와 횡성군이 오는 7일 원주공항의 국제공항 승격 방안 반영을 요청하는 공동 건의문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공동 건의문에는 정부의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원주시와 횡성군이 합의한 현 청사 인근으로 여객 청사 이전 등을 포함한 인프라 개선 등 국제공항 승격 방안 반영 의지를 담았습니다. 원주시는 대정부 건의와 함께 민간 사회단체 주관으로 각종 시민 홍보 캠페인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지난해 원주시의 교통 문화 지수가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실태조사 결과 원주시는 90.35점으로 전국 1위를 달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신호 준수율은 99.84%로 전국 평균 96.8%를 크게 웃돌았으며 전좌석 안전띠 착용률도 99.43%, 횡단보도 신호 준수율 99.06%로 교통법규 준수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강릉시가 내년까지 청년정책 5개 분야에 880억 원을 투입합니다. 청년정책은 정책 체감도가 높은 일자리 분야와 주거 경제, 문화 복지, 교육 참여 권리 등 5개 분야입니다. 강릉시는 청년 취업, 창업과 관련해 미래첨단 소재 부품 가공센터를 구축하고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등을 운영합니다. 또 청년 월세 한시 지원과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지원, 통합 공공임대주택 건립 등도 추진합니다. 강릉시는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청년 반상회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춘천시가 6일 춘천 세종호텔에서 현안 간담회를 열고 시정 현안을 논의합니다. 간담회에는 육동한 춘천시장과 김진호 춘천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춘천시의원 전원이 참석합니다. 춘천시와 시의회는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소통할 계획입니다. 춘천시가 외국인 유학생 정착 지원 내용을 담은 국제협력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춘천시는 외국인 유학생 증가세에 대응해 유학생들이 지역 기업의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유학생 인턴십을 운영하고 채용 박람회를 정례화하는 등 지원 시스템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춘천시에 거주 중인 등록 외국인은 5천 명으로 이 중 36%가 유학생입니다. 속초시 청호동 아바이 나눔기금 조성을 위한 2025년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이 4일 속초시 청호동 주민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청호동 아바이 나눔기금 사업은 제도권 밖의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2017년부터 시작된 지역복지 사업입니다. 현재 기금은 1억 6천만 원 정도 모금됐으며 다양한 복지 사업에 쓰이고 있습니다. 횡성군과 횡성문화관광재단이 문화체육관광부에 2025년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 사업비 2억 3,7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횡성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뮤지컬 안녕 빨강머리 앤과 연극 아하 강아지똥, 호두까기 인형 등 5개 작품이 공연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